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험의 마지막 영역. 그렇죠? 우리 시험 보는데 마지막 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의 OT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눈에 흐름 잡기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 법제론 어떻게 생겼나? 자, 우리 법제 개관을 공부할 텐데, 사회복지법의 기초. 여기서는 이제 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 전반 얘기를 하면서 성문법, 불문법,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법 제정의 절차 따위를 공부해 보고, 보통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두세 문제 출제가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복지 관련 법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가 생존권적 기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권 안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사회권 안에 기본권이 있고, 죄송합니다. 기본권 안에 사회권이 있고, 사회권 중에서도 우리는 생존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봐요. 관련 내용들, 헌법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사.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해 봅니다. 법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이전 정책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 법제론에서는 법이 제정되어진 제정 역사가 시험 문제 출제되고, 정책론에서는 그 법의 집행, 언제 법이 집행되어졌는지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두 가지 잘 공부하시되 제정에 관한 얘기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된다. 시행이 되어졌다, 집행되어졌다는 이제 정책론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일반법,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보조 관련법, 사회서비스 관련법 해가지고 이 법을 총 4덩어리로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정이 시험을 보통 1월 달이나 또는 2월 초에 보잖아요. 그러면 1월 달까지 제정 공포되어진 법 내용을 시험 보게 되어져 있어요. 1월 달까지. 그래서 시험 보는 해에 1월 달에 제정 공포, 또 죄송합니다. 시행되는 것까지. 시행. 그래서 여러분, 그 법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보면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 안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세 법을 공부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어졌는데, 사회복지 관련된 가장 기본법적 특성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사실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제 나머지 사회복지 관련 법들의 어떤 체제가 등장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반드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 정책론과도 깊은 연관이 있죠. 사회보장 정책론을 공부할 때 우리 사회보장론 공부해봤단 말이에요. 그 사회보장론의 상당 부분이 이제 법제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사회보장기본법 얘기가 나와요.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보장기본법 공부를 잘 해야 복지 정책론의 사회보장론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제정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이름 되게 길죠. 여기서는 법제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그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론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법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는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주요한 추진책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회보장위원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법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법제론에서는 두 문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서너 문제가 또 출제가 된다. 상당히 중요한 법이다. 자, 일반법 중에 마지막인 사회복지 사업법입니다. 여기서는 세 문제 법제론에서 출제가 돼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세 문제 출제가 되어지고, 이 사회복지 사업법은 또 어디하고 연관되어져 있느냐? 사회복지 실천론하고도 연관되어져 있고,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복지론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추진체계에 관한 얘기가 이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다루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배웠잖아요. 그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이 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 공부를 잘 해 두시면
법제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까지 다 어떻게 정리가 되더라. 자, 사회보험 관련법 5가지 법을 공부해요.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가지 사회보험 체제인데, 얘네들은 법제론에서 각각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에 있는 내용들이 정책론에서도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집니다. 정책론에서 사회보장 관련 내용들, 우리가 다뤄볼 때 사회보험 관련 법체제하고 공공구조 관련 법체제가 꼭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론에서도 꼭 출제가 된다. 그러면 총 몇 문제 되는 거예요? 법제론 5문제, 정책론 5문제에서 10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고, 공공부조 관련 법체계는 5가지 공공부조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의료급여법은 뭐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기초연금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꼭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특히 요새 경향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법제론에서 보통 출제가 법제론에서도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 이상, 국기법은 2문제. 그런데 반드시 어디서 출제가 되나요? 예, 정책론에서도 얘네들을 활용한 문제가 사회보장 관련되어진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어지더라. 정책론 대비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두시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사회서비스 관련 법체계,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자, 여기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죠. 노인복지법에서 하나, 아동복지법에서 하나, 장애인복지법에서 하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도 거의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어지고, 입양특례법, 영유아 보육법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꼭 한 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꼭 한 문제, 이렇게 2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도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꼭 한 문제 출제가 되어지고 사회복지 법제론에서도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성보호 3법이라고 하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하나, 둘, 3법이 있어요. 이 3법은 주로 이제 여성보호용 법인데, 이 법에서는 가끔 이 3법 중에 한 법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는데 이게 재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 법제론에서는 이 건강가정기본법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루될 총 법이 있는데 법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개 법이죠. 법이 많습니다. 그렇죠. 26개 법이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법조문들을 잘 익혀주는 시간들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OT 맞춰봤고요. 본 수업 시간에 행복하고 또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